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낭독 새현아입니다. 가브리엘 로스의 5 리듬 이론서 Sweat Your Prayers 너의 기도가 땀이 되게 하라 이 책의 번역서 읽고 있습니다. 4장 거대한 우주의 마음밭을 떠다니는 흐름 Flowing 어머니 당신이 그렇듯이 세상도 그러하다. 라마나 마하르시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파서 로미카알라호쿠의 마사지를 받으러 웨스트사이드 북쪽으로 먼 순례의 길을 떠났다. 무사히 yorlani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물론 무사히라는 표현은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방글라데시에서 면허를 딴 것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재주를 부린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9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몇 년 전 엘리베이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기억을 떠올렸다. 불안이 엄습해오는 폐쇄 공포증을 겨우 억누르고는 엘리베이터가 9층에 멈추자마자 잽싸게 빠져나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yorlani가 문을 열자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 맨허튼에 있지만 그녀의 아파트는 실내 온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와이를 연상하게 했다. 오색의 물고기 모빌이 세면대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메마야 동상과 바다의 여신 요루바가 냉장고 옆에 서 있었으며 마사지방 커튼 뒤쪽의 조그만 분수에서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yorlani의 사롱을 입은 자태는 마치 낙원에 사는 새를 연상시켰다. 내가 막 겉옷을 벗으려는데 노란 볕과 오렌지색 볼에 뻔뻔스럽게 생긴 조그만 회백색 코카틸 앵무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앉았다. 나는 기분 좋게 침대 위에 누워서 yorlani가 나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틀어놓은 파도 소리에 몸을 내맡겼다. 사랑하는 창조주, 축복의 어머니여, 당신을 부르며 여기에 당신의 현존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사랑과 빛을 소망하고 치유의 힘이 우리를 통해 터져나오고 이 시간의 파장이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대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로미로미 마사지는 절대로 몸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둥글게 그리는 원형이 깨지지 않으면서 리듬은 계속된다. yorlani가 팔로 안마를 하며 내 몸의 형태를 따라 굽이치면 그 파동은 하와이 사람의 노래와 원주민의 북소리로 바뀐다. 그녀는 나를 들어서 마치 어머니의 팔에 안긴 아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몸이 충분히 열려 감수성이 되살아날 때까지 자비로움 속으로 나를 밀어낸다. 알로하의 영혼,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나는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 마사지가 끝났을 때 나는 엘리베이터의 심한 진동도 잘 느끼지 못한 채 1층까지 내려갔고 흐르듯 인도로 빨려 들어갔다. 비가 내리는 봄날 택시는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과 사랑스런 연인들,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과 잔디 위의 술집 앞에 서 있는 나무로 만든 고릴라를 지나서 7번가로 빠져나왔다. 마치 내가 총천연색의 우산들이 줄지어 선 채 까딱거리며 인사하는 뮤지컬의 한 장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탄 택시는 마술 양탄자였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교통체증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카네기 델리를 지나칠 때는 어머니의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치즈 핫케이크를 사러 가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타임스퀘어를 날아가듯이 지나가며 나는 빌보드 광고판에 케이트 모스와 섹시한 페리 앨리스에게 손을 흔들었다. 전광판은 현재 시각이 4시 10분이고 기온은 13.5도임을 알리고 있었다. 날씨는 항상 느끼는 것보다 너무 춥다.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건물의 황폐한 지역으로 들어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버진 레코드 메가스토어였다. 택시는 속도를 내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소문난 메이시 백화점과 트럭들이 옷을 내리는 하치장을 지나갔다. 헤럴드 스퀘어를 지날 때 우리는 마침내 퀵서비스의 오토바이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교통체증에 걸리고 말았다. 하나의 흐름의 끝은 또 다른 흐름의 시작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목발의 젊은 아가씨가 택시 옆을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불현듯 아들 조나단이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친 스노보드 사고가 머리에 떠올랐다. 리사는 아들의 무릎을 수도 없이 꿰매야 했다면서 이렇게 심한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나단은 나중에 그 사고로 내 아내의 어머니가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에 놓이게 됐죠. 내 몸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과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내가 완전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잃어버린 것에 신경 쓰는 대신 내 몸을 치유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점심을 해먹는 것이 내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너무 슬퍼서 감상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다니까요. 재활 치료용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이유 없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온통 이리저리 쏟아지는데 내 자아는 그것을 조절할 수 없었어요. 토드의 황금빛 레브라도산 사냥개 카야와 하루 종일 함께 지냈어요. 내 생활 리듬을 개에게 맞추었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 둥근 원반을 던지면 개가 그것을 물어오고 얼마 동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녀석과 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낮잠을 즐기고는 했어요. 그러면 토드가 집에 와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죠. 나는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아주 행복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나는 자유분방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아주 느려졌어요. 샤워를 하는데도 1시간이나 걸려요. 내 삶은 갑자기 선 명상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신호등은 12번도 더 바뀌었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택시에서 내려 남은 1마일 정도를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집으로 갔다. 그 사건이 내 아들을 어떻게 성인으로 만들었으며 어머니의 깊은 신비를 경험하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신, 성, 그리고 몸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에서 조지는 내적인 어머니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야 그것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내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모델이 없었죠. 게다가 20년이 넘게 내 마누라가 모든 것을 돌봐주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어요. 가장 평범한 집안일인 음식을 만들거나 빨래를 하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은 내가 직접 세탁한 옷들이 들어있는 옷장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잘 개어진 옷이 어느 날 마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여자이기는 하지만 나도 가끔씩 내적인 어머니와의 접촉을 잃고는 한다. 얼마 전 소파에 앉아서 쿠션을 댄 의자 위에 쌓여있는 뜯지 않은 우편물들에 정신이 팔려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각각의 봉투마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답장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내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팩시밀리 소리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내 친구이며 아주 멋지고 젊은 여배우인 로르카가 보낸 편지였다. 당신에게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내가 꼼짝 못하고 갇힌 듯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래의 편지는 로르카의 엄마가 그녀에게 보낸 것이다. 내 사랑하는 로르카, 넌 좌절을 겪든 인정을 받든 상관없이 늘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지. 책 역경에 이런 말이 있단다. 더 큰 인내. 인내는 자기중심적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단다. 인내한다는 것은 움직이고 어떤 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 묵상과 명상, 기도와 너 안의 내적인 특징을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해 멈추는 것은 좋아. 그리고 그 멈춤이 창조적인 영감에 자극이 되고 그러면 창조적 과정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거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너를 언제나 영원히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다. 엄마가. 어떻게 이 여자는 텍사스 중부의 검은색 흔들의자에 앉아 나에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러고는 곧 그 편지가 나한테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곧 로르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이 편지를 왜 보내셨어? 로르카는 거만하고 횡포를 부리는 연출가 때문에 아주 힘들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고 상처를 받아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이고, 아주 힘들었겠구나.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네가 이 편지를 나한테 보냈어. 우편물에 답장을 보내는 능력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거든. 텍사스의 포트워스에 사는 어머니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딸에게 보낸 편지가 어느 봄날 맨허튼의 내 손에 도착한 것이다. 순환의 연속, 우주적인 어머니의 자비로움은 계속 흐르면서 우리가 자신의 참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압도당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순진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일깨워준다. 그렉이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자친구 캐롤이 산산이 부서져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그는 캐롤을 위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다. 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앞치마를 두른 뒤에 입술에 립스틱을 약간 바르고 잽싸게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차렸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렉은 문을 열어주면서 넌 엄마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들은 저녁을 먹은 뒤에 펑키 댄스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남아프리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는데 음악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그 음악은 그들이 신성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흐름의 진동, 리듬의 중심 속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내부에 아무것도 고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파동 속에서 움직이는 그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간다. 또한 당신의 영혼에 자신을 내맡기고 싶다면 당신이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본능과 생존의 방법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당신을 인도한다. 내맡긴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자신을 벗어나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는 예전에 맨하튼 중심부에 있는 벨리 댄스 스튜디오를 자주 찾고는 했다. 한 번의 여정으로 도시의 여독을 모두 벗겨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몸에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곳이다. 각양각색의 여성들이 그들의 껍질을 벗고 태고의 깊고 가슴 섬뜩할 정도로 친숙한 욕망의 이상한 울림을 통해 그들의 원초적 자아를 불러들이며 서로가 하나 되어 만난다. 흐느적대는 음악의 최면 같은 주문으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며 거대한 남성성에 의해서도 아직 정복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순수의 세계로 우리를 유혹했다. 나는 통로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멋지게 돌리고 있는 20대의 한 여성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처음에 그녀는 조항하는 바위 덩어리 같았다. 수많은 가지의 신조와 몸가짐이 그녀의 몸을 뻣뻣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천천히 엉덩이로 리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금어지더니 아주 다른, 즉 섹시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대의 엉덩이에 어머니가 살아있다. 돼지와 같이 본능적인 방식으로 땅에 발 딛게 하는 것이 영혼의 모습이다. 발을 땅에 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다. 나는 지하철이나 길거리, 공항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과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는 당당함, 그리고 흐름과 수용성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격렬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이와 같은 몸을 더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가봐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올라야 될 산. 우리는 다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곳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지난번 내 워크숍에 증권가의 은행원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을 잘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마룻바닥을 걸어가면서는 자신의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지를 못했다. 뚱뚱하고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는 리듬에 따라 움직이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비틀거렸다. 그러던 그가 5일째의 마지막 시간이 되자 더 이상 헐떡거리지 않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도약하기 시작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우리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일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의 치아를 청결하게 한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어머니는 배꼽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려는 경향이 있다. 엄마도 기도 아니다. 내 수업을 듣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삶의 힘든 고비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한 의사를 찾아가자 그 의사는 만일 이대로 술을 계속 마신다면 1년 안에 기가 모두 빠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자 그는 기가 없으면 삶도 없어요 라고 말했단다. 우리의 뿌리는 모계사회이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왔고 대지에 의해 양육하게 되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핏줄에 살아있다. 대지의 영혼은 모든 곳에 모든 것에 존재한다. 어머니는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풀어놓기도 한다. 속박과 자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머니는 모든 다른 원형의 초석이다. 그녀의 현존 없이는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으니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녀의 현존은 우리가 춤 그 자체를 출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을 제공한다. 우리가 몸을 받은 우리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그녀는 우리의 존재에 집중하고 명확하게 아는 모든 신비한 힘이 모이는 장소이다. 해보기, 하지 않기, 인식하기. 한 잔의 차를 들고서 나만의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편안한 곳에 앉는다. 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내 몸을 따라 도는 혈액에 집중한다. 내 몸에서 가장 잘 흐르는 것이 혈액이다. 숨을 쉬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거나 조절할 수는 없다. 나와 내 조상의 몸을 통해 수백 년 동안 혈관을 돌고 있는 그것은 나의 내력을 알아내는 열쇠이다. 과거, 현재와 미래,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가? 행동하기. 흐름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인다. 머리와 어깨, 팔과 손, 가슴,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의 무게를 느껴보라. 발에 느껴지는 이 무게에 몸을 내맡기고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하면서 방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내버려 두어라. 잠시 뒤에 바닥에 누워 지면에 온 몸을 내맡겨라. 바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닥과 함께 움직여보라. 한쪽으로 구르면서 몸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쪽으로 주르륵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번엔 다른 쪽으로 구르면서 물결치는 파동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옮겨가는 것을 느껴보라. 계속 구르면서 이완하고 그 흐름이 춤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면서 서로의 곡선을 따라 구르고 같은 에너지의 호수에서 수영하라. 어머니를 불러내는 파티. 감각을 키워내는 파티를 하라.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달콤한 마카로니와 치즈, 치킨, 수프와 핫케이크, 푸딩과 같은 모든 종류의 파이를 준비하고 최고로 편안한 옷을 입게 하라. 손님들이 들어오면 향이 나는 오일을 발라주어라. 흐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틀어라. 손과 발을 마사지할 수 있는 마사지 코너를 준비하라. 반드시 향을 피우고 꽃과 초, 그리고 마실거리와 양육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